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토리얼 정한입니다. 오늘은 8-2.2 Transverse Electromagnetic Wave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를 배웠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였냐면은 일단 파동이 플러스 G 디렉션, 즉 플러스 G축으로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 필드가 플러스 X축 방향이었고, 즉 AX 성분만 가지고 있었고, 이때 H 필드는 플러스 Y축 방향, 즉 AY 성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징이 이 E 필드와 H 필드가 모두 Direction of Propagation, 즉 파동의 진행 방향에 둘 다 수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파동의 진행 방향에 E 필드와 H 필드가 모두 수직인 상황을 TEM 웨이브, Transverse Electromagnetic Wave라고 합니다. 만약에 파동의 진행 방향에 엘렉트릭 필드만 수직인 상황이면은 트랜스버스 엘렉트릭 웨이브, 즉 TE 웨이브라고 하고, 만약에 파동의 진행 방향에 매그네틱 필드만 직각인 상황이면은 그때는 트랜스버스 매그네틱 웨이브, 즉 TM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행 방향에 엘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 모두가 직각이면은 그때는 트랜스버스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즉 TEM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웨이브는 TEM인 웨이브였고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였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진행 방향이 플러스 G축이다 보니까 The phasor field quantities are functions of only the distance G along a single coordinate axis. 파동의 진행 방향이 플러스 G축 방향이었기 때문에 페이저 폼에서는 이렇게 E 필드나 H 필드가 둘 다 G에만 의존하는 함수였어요. 그런데 플러스 G축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파동은 조금 특별한 상황이고, 이번 8-2.2 섹션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겠습니다. 즉, we now consider the propagation of uniform plane wave along an arbitrary direction that does not necessarily coincide with the coordinate axis. arbitrary direction, 즉 무작위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를 다뤄보겠습니다. 즉 지난 시간처럼 여전히 TEM 웨이브이긴 한데 이번에는 플러스 G 디렉션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arbitrary direction, 즉 임의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를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플러스 G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의 페이저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이 E 필드가 AX 성분만 있다고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플러스 G축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이 E 필드의 방향이 반드시 이렇게 플러스 X축 방향을 가리킬 필요는 없는 식입니다. 그렇지만 형태를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은 콘스탄트 벡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쓰면은 이 E0인 콘스탄트 벡터를 좀 더 자세하게 쓰면은 E0X AX 플러스 E0Y AY 플러스 E0G H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쓰면은 더 이상 X축 방향을 가리킬 필요는 없는 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JKG 대신에 이렇게 마이너스 JKXX 마이너스 JKYY 마이너스 JKGG 이런 형태로 이 익스포넨셜 부분을 바꿔주면은 이제는 플러스 G축으로 진행하는 파동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의 페이저 값이 아니라 임의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의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의 페이저 폼이 됩니다. 이 8-22도 페이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의 J 오메가 T를 곱한 다음에 리얼 파트를 취해주면은 코사인 형태가 되면서 오메가 T 빼기 KXX 빼기 KYY 빼기 KGG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K 벡터와 R 벡터를 이용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K 벡터와 R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로 쓰면은 훨씬 더 식이 간단해집니다.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 8-21로부터 형태를 바꿔가지고 만든 이 8-22식이 과연 8-21처럼 호모지니어스 헬름홀츠 이퀘이션, 즉 이런 7-105와 같은 이런 식을 만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105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항은 이 필드에다가 벡터 라플라시안을 취한 거예요. 따라서 저희도 이 8-22식에다가 벡터 라플라시안을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라플라시안 오브 벡터 A, 벡터 A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은, 즉 이 값을 써줄 건데 이 이제로 벡터 대신에 이제로 벡터도 좀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붙이면 되겠죠. 2에 마이너스 JKXX 마이너스 JKYY 마이너스 JKGG 이제 이 부분이 벡터 라플라시안인데,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스칼라로 처음에 정의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교과서 232페이지 6단원 부분인데, 여기 6-18을 보시면은 벡터에 대한 라플라시안이 이런 스칼라 라플라시안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벡터를 이루는 각각의 스칼라 컴포넌트 여기에다가
스칼라 라플라시안을 취한 다음에 방향 벡터를 곱해가지고 셋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도 조금 식이 길어지긴 하지만 6-18처럼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셋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해가지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6-18처럼 AX 딱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X 컴포넌트에다가 스칼라 라플라시안 딱 써주는데 X 컴포넌트는 컨스탄트 값인 2제로X에다가 컨스탄트가 아닌 값인 이 부분이 딱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도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y랑 g로 바꿔주면 됩니다. ay, 2제로-y, ag, 2제로-g.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주면은 이 부분은 다 상수고요. 결국에는 여기다가 스칼라 라플라시안을 해주면은 어떤 스칼라 a에다가 스칼라 라플라시안을 해주면은 x로 2번 미분한 a에다가 더하기 y로 2번 미분하고 또 g로 2번 미분한 다음에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스칼라 라플라시안을 해주면은 x로 2번 미분하고 더하기 y로 2번 미분하고 더하기 g로 2번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상수 부분은 앞에 써주고요. 우선 x로 2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jkx의 제곱이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jkx의 제곱 그리고 y로 2번 미분하고 g로 2번 미분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jkx의 제곱처럼 마이너스 jky 제곱 마이너스 jkg 제곱이 될 텐데 이 부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kx 제곱이니까 간단하게 한 번에 다 써주면은 마이너스 kx 제곱 마이너스 ky 제곱 마이너스 kg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그대로 오게 되죠. 이 부분 계산한 게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해주면은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얘랑 얘도 계산을 해주면은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갖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만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ay 2제로-y 플러스 ag 2제로-g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면은 즉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순서 바꿔줄게요. 순서 바꿔주면은 이만큼이 이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그냥 이런 이 필드죠. 따라서 이거 앞에 써주면은 나머지 이런 부분은 그냥 이 필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벡터 라플라시안 오브 2를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좌변으로 딱 넘기면은 bektor 라플라시안 오브 2 플러스 kx제곱 플러스 ky제곱 플러스 kg제곱 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이랑 요 7-105식이랑 비교해보면은 비슷하죠. k제곱만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7-105식은 사실은 7-104식에다가 이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컬을 해서 만들어준 식인데 이 k제곱이 알고 보면은 오메가 제곱 뮤 에필론이죠. 그러니까 7-104 이 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원래는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k제곱이라고 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이번에는 k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kx제곱 플러스 ky제곱 더하기 kg제곱 이렇게 두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8-20이라는 요 식이 이 7-105, 이 7-104를 통해서 유도한 이런 식, 즉 호모지니어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k 벡터, 즉 웨이브 넘버 벡터를 ax, kx 플러스 ay, ky 플러스 ag, kg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위치 벡터 혹은 레디우스 벡터인 이 r 벡터와 같이 결합해가지고 두 개를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은 내적해주면은 kxx 플러스 kyy 플러스 kgg 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k 벡터를 이렇게 x, y, g 성분으로 쓰지 않고 이 k 벡터의 크기와 k 벡터의 방향 벡터로만 딱 쓰면은 kan 이렇게 딱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kx제곱 플러스 ky제곱 플러스 kg제곱 즉 이 k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이 k의 제곱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k제곱으로 바뀌면서 이 7-105를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r 벡터와 k 벡터를 사용하면은 이 8-22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j kxx, kyy, kgg 이 부분을 이렇게 r벡터와 k벡터로 이용해가지고 r벡터와 k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r벡터에 x, y, g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x, y, g의 함수인 이 필드 이렇게 쓰지 않고 r벡터의 함수인 이 필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식이 같은 식인데 훨씬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k벡터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형태를 둘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k벡터와 r벡터의 내적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k벡터를 k 곱하기 an 벡터라고 딱 둬가지고 k 곱하기 an 벡터와 r벡터의 내적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kx, ky, kg는 각각 이런 관계가 있죠. 잠깐 정지해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AN 벡터와 R 벡터가 그림 8-4에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위치 벡터, 즉 레디우스 벡터고 그 다음에 이런 방향이 K 벡터의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8-21에서 나왔던 이 식을 보면은 지금 이런 파동은 플러스 G축으로 진행하는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이기 때문에 G값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고 G좌표가 그대로인데 X좌표나 Y좌표가 변해도 이런 전기장 값이 바뀌질 않거든요. 즉 여기 있는 이 G가 바뀌지 않으면은 얘도 바뀌질 않습니다. 즉 G좌표만 같으면은 X좌표나 Y좌표가 변해도 다 같은 위상인 거죠. 따라서 G좌표마다 다 웨이브 프론트를 구성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알비트러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경우에는 방금 그 부분이랑 비슷하게 이 부분 K 벡터와 R 벡터의 스칼라 곱 이 부분이 일정하면은 파동의 위상이 다 같습니다. 이 K 벡터는 K 곱하기 AN 벡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AN 벡터와 R 벡터의 스칼라 곱이 일정하면은 다 위상이 같은 점들이죠. 따라서 AN 벡터와 R 벡터의 위상이 같은 점들 생각해보면은 R 벡터와 AN 벡터의 스칼라 곱 하면은 요 길이죠, 요 길이. 따라서 R 벡터가 이렇게 좀 바뀌더라도 이런 AN 벡터에 대해서 어떤 수직인 평면에 대해서는 그 평면 내에서 R 벡터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R 벡터와 AN 벡터의 스칼라 곱이 다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평면이 페이즈, 즉 위상이 전부 다 같은 웨이브 프론트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 AN 벡터의 방향이 이 파동의 진행 방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죠. AN 벡터가 R 벡터. 그런데 그 R 벡터는 뭐냐면은 AN 벡터와 수직인 어떤 평면에 대해서 그 평면 위에 있는 어떤 R 벡터면은 그 R 벡터 위치에 상관없이 전부 다 AN 벡터와 R 벡터의 스칼라 곱이 일정하고 즉 랭스 OP 값 이 값이 일정하고 즉 플레인 웨이브를 이루고 그 플레인 웨이브의 노멀 성분 즉 AN 벡터가 바로 디렉션 오브 프로파게이션 파동의 진행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읽어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Just as G is equal to constant denotes a plane of constant phase and uniform amplitude for wave in equation 8-21 The scalar product of AN and R vector is equal to constant is a plane of constant phase and uniform amplitude for the wave in equation 8-26 유식이요. 자, 그 다음에 찰즈 프리 리전에서는 다이버전스 오브 2를 하면 0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필드 여기다가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대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실제로 이제 요걸 대입해가지고 이런 걸 대입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요거를 이제로 벡터는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다 대입을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만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다이버전스 오브 이 필드인데 이 필드가 지금 이제로 벡터에다가 2의 마이너스 j kr 벡터 요거잖아요. 이 다이버전스도 어차피 공간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식이 곱해진 상황에서 미분이니까 마치 형태가 이제 이런 공식이랑 비슷합니다. 다이버전스 오브 어떤 벡터에다가 스칼라가 딱 곱해져 있는 형태. 그럼 이거 곱의 미분 써가지고 일단 결과적으로 얘가 벡터기 때문에 벡터에다가 다이버전스 하는 거니까 스칼라가 나와야 돼요. 근데 곱의 미분으로 생각을 해서 결과가 스칼라가 되게 하면은 일단 앞에 거 먼저 미분을 해주면은 즉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 오브 A 딱 해주고 뒤에다 V 딱 곱해주고 더하기 이번엔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뒤에 건 스칼라니까 앞에 벡터 A에다가 그레디언트 오브 V 딱 해주면은 이런 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거 다이버전스 오브 A 딱 해주면은 얘는 지금 콘스탄트 벡터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이만큼 다 0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제로 벡터 앞으로 딱 오고 스칼라 곱 오고 이 스칼라의 그레디언트 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런 식을 대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레디언트 계산해주면은 그레디언트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여기 K 벡터랑 R 벡터 스칼라 곱한 거 풀었으면은 다시 이제 원래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계산해보면은 X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JKX 생기고 마이너스 JKX 생기고 Y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JKY 생기고 마이너스 JKY 생기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보면은 얘가 바로 K 벡터죠. K 벡터 혹은 K 곱하기 AN 벡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원래대로 이렇게 써주고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오브 익스포넨셜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찰즈 프리 리전에서 다이버전스 오브 2가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되죠. 이제로 벡터도 0이 아니고 이 부분도 0이 아니면은 따라서 이제로 벡터와 이 AN 벡터가 서로 직각이 됩니다. 즉 여기다가 이거 대입을 해주면은 이제로 벡터와 AN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바뀌고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인 거죠 이게. 그런데 각각 0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직각을 이룹니다. 따라서 파동의 진행 방향인 AN 벡터와 그 다음에 이 필드가 서로 직각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H 필드도 과연 진행 방향과 직각을 이룰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HR 필드는 방금 구한 이런 이 필드 여기다가
컬한 다음에 마이너스 j 오메가 u분의 1 곱해주면 되죠. 즉 이 식은 어디서 왔냐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E는 마이너스 j 오메가 mh 따라서 h는 마이너스 j 오메가 뮤분의 1에다가 컬 오브 E. 이 맥스웰 방정식 페이저 폼에서 온 거죠. 그런데 이 h 벡터와 e 벡터 둘 다 임의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h와 e고, 따라서 더 이상 이렇게 g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x, y, g 셋 다 영향을 받고 x, y, g 함수라고 써도 되고 x, y, g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런 r벡터 이용해가지고 r벡터의 함수로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식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과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우선 이 컬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은 델 오퍼레이터 먼저 써주면은 ax 델 x분의 델 플러스 ay 델 y분의 델 플러스 ag 델 g분의 이렇게 되고, 크로스 프로덕트 이 필드인데, 이 필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로 필드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은 이거 갖다 쓰겠습니다. 이제로 필드 오고 그 다음에 뒤에 2의 마이너스 jkr. 자,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라 스칼라 프로덕트보다는 약간 복잡한데, 그런데 얘가 여기 딱 취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일단 여기로 가면 0되고 얘랑 얘로 갈 텐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세 개 항 다 이 부분이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다 상수니까 결과적으로 이 미분이 얘한테 딱 행해지겠죠. 근데 지금 얘는 x에 대한 미분이니까 결국엔 여기 딱 행해지면은 이 부분 미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jkx 생기죠. 따라서 이제 이 기호 대신에 어차피 얘가 만들어내는 애는 마이너스 jkx이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jkx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ay랑 ag 대신에 마이너스 jky 마이너스 jk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델 x분의 델 y분의 델 g분의 델 대신에 마이너스 jkx 마이너스 jky 마이너스 jkg로 바꿔주면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 jk 벡터가 되죠. 따라서 이 컬 대신에 마이너스 jk를 크로스 곱해주면은 얘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줄게요. 마이너스 j 오메가 u분의 여기에다가 커브 E 대신에 마이너스 jk 벡터 크로스 이거 마이너스 jk 벡터 크로스 요건데, 이제 요거는 다시 쓰면 이 필드죠. er. 그러면 마이너스 jj 사라지면서 이렇게 바뀌고, 이 k 벡터도 k 곱하기 an 벡터로 써주면은 k 곱하기 an, 그 다음에 k를 이렇게 분자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사실 이 오메가 미분의 k가 에타분의 1이죠. 에타는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따라서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트린직 임피던스 에타는 여기 보시면은 also called wave impedance라고도 하네요. 네, wave impedance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ER 대신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입해주면은 그럼 이렇게 바뀌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진행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로 벡터는 이미 앞에서 둘이 수직한다는 거 알았거든요. an 벡터와 이제로 벡터가 수직이다. 근데 수직하는 두 벡터에 크로스 곱을 하면은 그 결과는 각각의 벡터에 수직하는 새로운 벡터 나오죠. 따라서 이런 이 크로스 벡터의 결과가 얘한테도 수직이고 얘한테도 수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HR 벡터도 진행 방향과 이 필드 모두에 대해서 수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방향과 이 필드 수직이고 진행 방향과 H 필드 수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7-2점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arbitrary direction으로 프로파게이션 하고 있는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 또한 트랜스버스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재 설명에 약간 좀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확실히 어렵지 않은 단어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보는 습관이 앞으로 전자기학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논리적으로 건너뛰는 거 없이 전부 다 이해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8-2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If ER of TM wave is given as in equation 8-26 이 식이에요. HR can be found by using equation 8-29 obtain a relation expressing ER in terms of HR. 저희가 만약에 ER을 알면은 ER이 주어지면은 8-29에 대입하면은 HR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HR이 주어지면은 ER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란 얘기죠. 자, 방금 이 8-29 식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요식이죠, 요식. 이 맥스웰 방정식 통해서 구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맥스웰 방정식 컬 오브 H 이게 J 오메가 엡실론 E, 딱 요식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딱 이 식 쓰면은 E는 J 오메가 엡실론 분의 1 컬 오브 H. 그럼 이 H에다가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봅시다. 이 필드가 이제로 2의 마이너스 J KR K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 필드죠. 이 형태처럼 H 필드에다 대입을 해봅시다.
H 필드도 마찬가지로 H 벡터 제로 2의 마이너스 JK 딱 대입을 하면은 J 오메가 엡실론 분의 1 딱 되고 커브 H를 해줘야 되는데 커브 H 커브 요거 어차피 형태 똑같죠. 이거 해준 거랑 차이점은 H0냐 E0냐 그 차이니까 앞에서 했던 이 부분을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컬 대신에 마이너스 JK 벡터를 앞에다 크로스 곱 해줬었어요. 따라서 컬 대신에 마이너스 JK 벡터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JK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H 해주면은 J 사라지고 오메가 엡실론 분의 마이너스 K AN 크로스 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인트린식 임피던스 요거랑은 형태가 약간 다르죠. 여기는 엡실론인데 여기는 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이 뭐 마이너스 에타분의 1은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엡실론 그대로 써주고 K 대신에 오메가 루트 뮤 엡실론 딱 써줍니다. 그 다음에 AN 크로스 H 그럼 오메가 하나씩 사라지고 엡실론 위에 있는 거 사라지고 밑에는 루트로 바뀌죠. 이렇게 하면은 비로소 이게 마이너스 에타구나 알 수 있습니다. AN 곱하기 H 딱 해주면은 얘가 답이겠죠. 마이너스 에타 AN 곱하기 H 네, 마이너스 에타 AN 곱하기 H 그 다음에 여기 alternative way가 나옵니다. Alternatively, we can obtain the same result by cross multiplying both sides of equation 8-29 by AN and using Beckham rule. 8-29에 AN 벡터를 곱해주래요. 8-29 여기다가 양변에 AN 벡터를 크로스 곱해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N 벡터를 이 앞에다 해줄게요. 앞에다가 어차피 뒤에다 해주나 앞에다 해주나 마이너스 차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앞에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AN 벡터에다가 H 벡터 곱해지는 거고 이 R 벡터는 그냥 무시할게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AN 벡터 크로스 에타분의 1 AN 크로스 2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우변에다가 백햄룰을 써줍니다. 그런데 에타분의 1은 어차피 상수니까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에타 AN 크로스 H 우변에다가 백햄룰 써주면은 백햄룰이니까 BAC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AN 다 프로덕트 빼기 캡 CAB 이 벡터에다가 AN 벡터 스칼라 곱 해주면은 AN 벡터는 이 벡터와 직각인 거 이미 했었죠. 따라서 이 부분 0되고 AN 벡터 지금 얘네들 방향 벡터니까 내적해주면 1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날아가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마이너스만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 왼쪽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에타 AN 크로스 H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같은 결과 나왔죠. 따라서 이렇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8-31 식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ER과 HR의 위상이 같습니다. 위상을 결정하는 부분이 2의 마이너스 JK R 부분 이런 복수수 부분인데 얘 실수면은 얘네들도 이제 다 실수죠. 특히 non-conducting simple medium이면은 얘도 실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필드의 복수수 부분과 H 필드의 복수수 부분이 서로 같기 때문에 둘이 위상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그림이 뭐 지축으로 진행하지 않고 아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립을 하겠죠. 자, 이어서 8-2.3 섹션 Polarization of Plane Wave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Polarization이란 단어는 예전에 3단원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3단원으로 잠깐 들어가 보시면 섹션 3-7.1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문자 P라고 해가지고 얘를 저희가 Polarization 벡터로 정의했었습니다. 이 소문자 P가 Electric Dipole Moment인데요. 이 Electric Dipole Moment는 어떤 하나의 점에서의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Q와 플러스 Q가 거리 D만큼 떨어졌을 때 이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간상에 이런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빽빽하게 많이 있을 때는 뭔가 거시적으로 평균을 내서 분석을 해야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부피 내에 있는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부피로 나누고 그 부피를 0으로 보냄으로써 더 이상 어떤 구조물이 아닌 한 점에서의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의 밀도를 의미하는 이 폴라리제이션 벡터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이 폴라리제이션은 앞서 나왔던 폴라리제이션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이 폴라리제이션은 한국말로는 편광이나 편파라고 하고요. 특히 이 교재의 한글판에서는 편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폴라리제이션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폴라리제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polarization of a uniform plane wave describes the time-varying behavior of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vector at a given point in space. 즉, 이 폴라리제이션이 어떤 것에 대한 폴라리제이션이냐면은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의 폴라리제이션이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공간상에 주어진 한 점이고요. 이런 주어진 한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 벡터의 시간에 따른 비헤이비어를 디스크라이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폴라리제이션 오브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는 뭐냐면은 이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에서 이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양상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제 8-1에서 나왔던 엘렉트릭 필드는 어땠었냐면은 이렇게 엘렉트릭 필드 벡터 E가 AX 성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EX가 플러스이면은 플러스 X축을 가리키고 EX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X축을 가리킵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 X축과 마이너스 X축을 왔다 갔다 가리키면서 이 필드의 방향이 변화합니다. 이때는 이런 웨이브는 linearly polarized in the X direction이라고 합니다. 즉 X축 방향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직선 위에서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linearly polarize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필드는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은 이 필드처럼 이 필드와 뭔가 대칭 관계에 있는 H 필드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나? 생각해보면은 H 필드는 이 필드로부터 방향이나 크기가 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필드의 폴라리제이션만 다룬다면은 H 필드는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바로 이 필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양상입니다. 이 폴라리제이션을 다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이 폴라리제이션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밑줄 친 문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사된 전자파의 전개 벡터가 전파 방향과 직각의 평면 내에서 그 선단이 그리는 궤적. 한자어가 많이 섞여 있어서 익숙하진 않은데 결국에는 전개 벡터, 즉 일렉트릭 필드 인텐서티 벡터가 그리는 궤적을 의미합니다. 즉 이 8-1에 나온 이 필드는 확실하게 방향이 플러스 X축과 마이너스 X축 방향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가리키니까 뭔가 이렇게 선 위에 있죠. 리니얼하죠. 따라서 linearly polarized in the X direction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리니얼하지 않은 폴라리제이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니얼하게 폴라라이즈드 된 경우가 아닌 다른 폴라리제이션을 보기 위해서 두 개의 linearly polarized 된 웨이브를 중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는 linearly polarized in the X direction, 그리고 다른 하나는 linearly polarized in the Y direction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웨이브는 첫 번째 웨이브에 비해서 lagging 90°, 90도만큼 위상이 느립니다. 즉 이 두 개의 파동 모두 linearly polarized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즉 중첩을 시키면은 그 결과가 더 이상 linearly polarized 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두 개의 이 필드가 각각 페이저 형태로 나타내져 있는데, 즉 주파수가 생략되어 있다는 의미는 두 웨이브의 주파수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웨이브의 이 필드가 90°만큼 늦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식으로 표현해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J가 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첫 번째 일렉트릭 필드는 linearly polarized 되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linearly polarized 되어 있기 때문에 AX 방향 벡터가 있고 진폭의 크기는 E1 제로고요. 그 다음에 G축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마이너스 JKG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두 번째 linearly polarized 된 electric field intensity는 Y축 방향으로 linearly polarized 되어 있기 때문에 AY 벡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폭은 2에 E0이고 마찬가지로 G축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즈가 90도만큼 느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일렉트릭 필드 인텐서티에 비해서 2의 마이너스 J 90도, 즉 2의 마이너스 J 2분의 파이가 붙습니다. 이건 오일러의 식을 이용해서 다시 쓰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J 사인 마이너스 90도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어차피 0이죠. 그리고 코사인 마이너스 90도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J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 J로 표현이 된 거죠. 만약에 이 두 번째 일렉트릭 필드 인텐서티가 90도만큼 늦지 않고 첫 번째 이 필드와 마찬가지로 같은 위상을 갖고 있었다면, 즉 두 벡터가 인 페이지 상태였다면 이렇게 X축 방향과 Y축 방향이 같은 프리퀀시로 동일한 위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벡터의 슈퍼포지션도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돼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런 방향 가리켰다가 반대 방향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두 일렉트릭 필드의 페이지가 같다면, 즉 인 페이지 상태라면은 이 두 벡터의 중첩도 결국에는 linearly polarized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90도만큼 위상 차이가 나면은 더 이상 linearly polarized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E1 필드와 E2 필드의 중첩인 이 필드의 instantaneous expression을 구해보면은 여기에다가 2의 j 오메가 t를 곱하고 리얼 파트를 취해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리얼 파트를 취해주면 되기 때문에 E1에 대해서는 오메가 t 빼기 kg, 방향은 ax고 진폭은 E1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 E2 필드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90도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kg 빼기 90도, 즉 2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첫 번째 읽었던 문장처럼 공간상에 주어진 한 점에서 이 필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공간상의 지점은
g는 0인 점으로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럼 g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함수가 됐고요. 이때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오메가 t 빼기 90도가 됩니다.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90도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90도는 코사인 함수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90도만큼 플러스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바뀌면서 사인 함수로 바뀝니다. 혹은 이 그림을 쓰지 않고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을 사용하면은 저는 이런 함수를 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선 사인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90도에서 원래 각도를 빼줍니다. 즉 오메가 t 빼기 90도 이렇게 해주면은 사인 180 빼기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런데 오메가 t가 플러스가 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사인 함수가 오드 펑션 기함수인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오메가 t 빼기 180도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든 코사인 함수든 180도를 빼주거나 더해주면은 이 부호가 바뀝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180도를 더해주면은 이 부호가 바뀌면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따라서 사인 오메가 t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코사인 부분 90도만큼 느린 코사인 부분은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흘려보면서 g는 0 이런 점에서의 이 필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간을 변화시켜도 되고 이 두 이 필드 모두 오메가 t를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 t 자체를 변화시켜도 됩니다. 시간을 변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 오메가 t가 변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 오메가 t를 0에서부터 뭐 2분의 파이 혹은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시켜 가면은 과연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x축과 y축을 그린 다음에 임의로 이 E1 제로와 E2 제로를 적당히 크기를 부여시켜 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를 E1 제로라고 하고 한 이 정도를 E2 제로라고 하면은 우선은 오메가 t가 0도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1이고 이 부분은 0인데 사실은 AX 성분이 코사인이고 AY 성분이 사인인데 두 개의 각도가 같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 t가 0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t가 점점 증가해서 오메가 t가 2분의 파이가 되면은 그땐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 t가 파이일 때 2분의 3파일 때도 마저 그리면은 각각 이렇게와 이렇게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 사이에 궤적을 다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타원이 됩니다. 실제로 이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로 놓고 이 벡터를 이렇게 위치 벡터로 놓고 x, ax 플러스 y, ay라고 한 다음에 x와 y의 관계식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x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x를 2원제로로 나누면은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즉 x를 2원제로로 나누면은 이게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그 다음에 y도 2투제로로 나누면은 이 부분이 이제 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근데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제곱해서 서로 더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x와 y가 결국에는 타원의 방정식이 되죠. 따라서 이 x와 y를 위치 벡터로 갖고 있는 이런 r 벡터가 이런 타원의 궤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0일 때는 이제 이런 방향 가리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E1 필드와 E2 필드를 합친 중첩한 이 필드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리니얼리 폴라라이즈드가 아니라 타원형으로 폴라라이즈드 된, 즉 여기서는 엘립티칼리 폴라라이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한 거랑 비슷하죠. 이 8-36식을 보시면은 지금 t의 함수인데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E2와 E1이 바뀌는데 E2와 E1은 항상 이런 식을 만족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타원 방정식이죠. 그리고 E1과 E2에 각각 AX와 AY가 곱해진 이런 전기장은 타원의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예시를 든 것처럼 E1 제로와 E2 제로, 즉 E1 필드의 진폭과 E2 필드의 진폭이 서로 다를 때는 타원이 되고요. 만약에 E1 제로와 E2 제로가 서로 같다면은 그때는 원으로 바뀌면서 웨이브가 circularly polarize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E1 제로와 E2 제로가 똑같이 같은 값을 가지면은 이제 원이 되죠, 이게. 그리고 이런 그림에서 이 중첩된 이 필드의 각도 알파가 오메가 t랑 같죠. 이 알파나 오메가 t를 E1과 E2의 아크탄젠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각도가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따라서 일정한 속도의 angular velocity 오메가로 회전을 하고 그때 회전 방향이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circularly polarized wave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필드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오른손 법칙을 적용해보면은 플러스 지축을 가리키죠.
즉 폴라리제이션의 회전 방향에 대해서 오른손 법칙을 썼더니 플러스 G축, 즉 현재 파동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즉 지금처럼 이 필드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오른손 법칙을 썼을 때 파동의 진행 방향과 일치한다면 그러면 서큘러리 폴라라이즈드 웨이브 중에서도 포지티브 서큘러리 폴라라이즈드 웨이브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오른손을 적용한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 핸드 서큘러리 폴라라이즈드 웨이브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 두 번째 필드인 E2 필드가 E1 필드보다 리드 90도, 즉 90도만큼 E2 필드가 더 빠르다면은 즉 첫 번째 E1 필드에 대해서 두 번째 E2 필드에 J 플러스 90도, 즉 2의 J 2분의 파이, 혹은 이거 오일러식 쓰면은 코사인 90도 플러스 J 사인 90도 하면은 J 딱 나오죠. 혹은 머릿속에 이런 복소 평면을 떠올리면은 가로축이 리얼 파트고 세로축이 이미지너리 파트인 복소 평면, 지금은 이 앞에 있는 수가 1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중에서 각도가 90도를 가리키니까 이런 반지름이 길이가 1인 그리고 각도가 90도인 이런 화살표를 그릴 수 있고요. 이때 리얼 파트는 0이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1이니까 이미지너리 파트가 1이란 얘기는 리얼 파트가 0이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1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그 값이 J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머릿속에 이런 복소 평면을 떠올려서 컴플렉스 플레인을 떠올려서 이 값을 빠르게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값이 J이기 때문에 이렇게 J가 곱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스탄테니어스 값을 구해보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AX 210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kg 이렇게 되고, 인스탄테니어스 값 구하는 법 다 아시죠? 2의 j 오메가 t 곱한 다음에 리얼 파트 취해주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j 오메가 t 곱해서 리얼 파트 취해주면은 플러스 ay 2의 2 제로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g, 90도만큼 빠르니까 플러스 90도. 그런데 공간상의 한 점, 즉 g는 0인 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g에다 0을 대입하면은 이 부분 사라지죠. 따라서 g에다 0 대입하면은 g에 0을 대입하면은 이 부분은 사라지고 이 부분도 사라지죠. 그러면 이것도 사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사인이라고 해놓고 90도에다가 원래 각도를 빼줍니다. 즉 오메가 t 플러스 90을 딱 해주면은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고, 사인 함수는 오드 펑션 기함수니까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바뀌죠.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ay 2 제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보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래처럼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이 오메가 t에다가 0도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x축과 y축 그린 다음에 또 이 부분을 E1 제로라고 하고 이 부분을 E2 제로라고 각각 진폭을 이렇게 임의로 부여하면은 오메가 t가 0도일 때는 얘는 1이고 얘는 0이죠. 따라서 이때는 이제 이런 방향을 가리킵니다. 자, 이번에는 오메가 t에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2분의 파이를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이 부분 0이 되고 이 부분은 1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랫방향을 가리킵니다. 혹은 이 마이너스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면서 90도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90도를 가리키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각도를 증가시키면은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을 다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마이너스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ay 2 제로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은 코사인 함수는 이분 펑션이기 때문에 오메가 t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t를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ax 2 제로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하면은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 이 오메가 t를 0도에서 90도, 90도에서 180도 이런 식으로 증가시켜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됩니다. 반대 방향. 따라서 이때는 이 필드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회전 방향에 대해서 오른손은 법칙을 적용하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G 디렉션을 가리키겠죠. 진행 방향은 여전히 이 부분 보시면은 진행 방향은 여전히 플러스 G축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 필드의 폴라리제이션에다가 오른손 법칙을 적용했더니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네게티브 서큘러리 폴라라이즈드 웨이브가 됩니다. 물론 서큘러리니까 이 E1 제로와 이 E2 제로가 같아야겠죠. 그때는. 따라서 이때는 오른손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반대로 왼손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레프트 핸드 서큘러리 폴라라이즈드 웨이브라고도 하고 네게티브 서큘러리 폴라라이즈드 웨이브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두 개의 리니얼리 폴라라이즈드 웨이브를 더해가지고 중첩을 시킨 결과를 살펴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개의 필드가 여전히 X축 방향, Y축 방향처럼 여전히 공간상에서 직각을 이루고 있지만 만약에 두 위상이 같다면 인 페이즈면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코사인 오메가 t를 갖겠죠. 그때 이 앞부분은 상수기 때문에 이 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바뀌면서 이 전체 방향도 한 직선 위에서 바뀌게 됩니다.
즉 그림 8-5b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런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니얼리 폴라라이즈드 된 두 개의 일렉트릭 필드가 중첩되는데 두 일렉트릭 필드의 페이즈가 인 페이즈, 즉 위상이 서로 같다면 그때는 더해봤자 여전히 리니얼리 폴라라이즈드 된 웨이브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In the general case,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자는 얘기죠. In the general case, E2G and E1G which are in space quadrature. 스페이스 쿼드라처이면은 이렇게 AX 방향과 AY 방향처럼 서로 직각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직각을 이룰 때 can have unequal amplitude and can differ in phase by an arbitrary amount, not zero or not an integer multiple of 2분의 파이. 따라서 E2와 E1이 서로 직각 방향 가리킬 때 그때 can 할 수 있다. E2와 E1이 당연히 서로 다른 앰플리튜드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처럼 90도만큼 차이 나지 않고 아무렇게나 차이 나도 상관없겠죠. 그때 there some E will be elliptically polarized and the principal axis of the polarization ellipse will not coincide with the axis of the coordinate. See problem 8-7. 이 연습 문제 8-7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Show that a plane wave with the instantaneous expression for the electric field. 보니까 여기는 진폭이 E1 제로고 여기는 E2 제로죠. 문자가 다르니까 진폭이 일단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sin 오메가 t 빼기 kg인데 여기는 플러스 푸사이, 임의의 문자인 이 푸사이가 추가됐습니다. 이때 폴라리제이션 엘립스를 한번 구해보라고 하네요. 제가 그림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지금 진폭이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E1과 E2가 페이즈 차이도 어중간할 때, 예를 들어서 E1 같은 경우에는 AX 방향이고 E2는 AY 방향이어가지고 이 조건 만족하죠. which are in space quadrature, 서로 직각이고요. 근데 진폭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E1은 10이라고 하고 E2는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1은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kg, 그리고 E2는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kg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45도. 이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반지름이 10이라고 하고 여기를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에는 0을 대입할게요. G는 0 대입하면은 그때 이 오메가 t를 0도부터 이런 식으로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리기 전에 이게 이제 AY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인으로 해야지 그리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따라서 사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분의 파이, 사인으로 바꿔주면은 사인 2분의 파이에다가 각도 빼주면 되죠. 오메가 t 플러스 4분의 파이 해주면은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4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빼기 4분의 파이. 따라서 kg 부분 지워주고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꿔주면은 좀 더 간단하게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간단하게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20 사인 오메가 t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오메가 t가 0도일 때 그리면은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 원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2는 0도에서 45도 뺐으니까 이제 이런 방향이죠. 이런 방향에다가 사인이니까 이제 이런 값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즉 마이너스 45도에서 사인 값이니까 이제 이런 값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둘을 중첩시켜 보면은 딱 이렇게 초록색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E1 플러스 E2가 됩니다. 각도 변화시켜 가면서 몇 개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메가 t에다가 2분의 파이, 즉 90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90도 0도니까 이 부분 어차피 0이고요. 그 다음 여기다 90도 대입하면은 얘는 90도 빼기 45도니까, 즉 45도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인이니까 이제 이런 길이고요. 이런 길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방향 가리킵니다. 따라서 A2가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두 개만 그려서는 뭔가 양상을 알기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45도 한 번 더 대입해 보겠습니다. 오메가 t에 4분의 파이 대입을 하면은 이번엔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분의 파이니까 얘가 길이가 10이고 각도가 45도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데 이 중에서 코사인 값이니까自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린 게 오메가 t가 0도일 때는 이렇게 되고 45도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90도일 때는 이렇게 됐어요. 135도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135도. 이 값이 135도, 즉 90도에다가 2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 더한 거니까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면은 이런 각도이고 지금 반지름이 10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그 중에서 코사인이니까 결과적으로 2원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요. 눈에 안 띄니까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4분의 3파이 대입을 해주면은 4분의 3파이에서 4분의 1파이 빠지면서 2분의 파이가 되고 사인은 1이 되죠. 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 20입니다. AY 방향으로.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개 합쳐주면은 딱 이렇게 가리킵니다. 0도일 때, 45도일 때, 90도일 때, 135도일 때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180도일 때 하나만 더하면은 반바퀴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반바퀴는 대칭 이용하면은 그려지겠죠. 그러면 180도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얘가 180도일 때, 즉 파이일 때
파이일 때 하면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파이일 때면은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면은 4분의 3파이 즉 135도니까 사인 135도면 이제 이 부분인데 사인 값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제 이런 방향이 딱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딱 이 주황색이랑 같은 부분이죠. 딱 이 정도 둘이 합쳐주면은 딱 한 이 정도 점이 되겠죠. 그럼 하나로 딱 그려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마지막 게 180도일 때고 이제 이걸 하나로 쭉 이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더 정확한 방법은 울프랑 알파 같은 곳에 x는 10 코사인 오메가 t 뭐 굳이 오메가 t라고 할 필요 없겠죠. x는 10 코사인 t y는 마이너스 20 사인 t 빼기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울프랑 알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프랑 알파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엔터를 눌러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그린 거랑 얼추 비슷하죠.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은 지금 형태가 타원형이거든요. 타원형인데 타원형 중에서 이렇게 제일 긴 부분 축을 장축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제일 짧은 축을 단축이라고 하는데 장축과 단축이 X축이나 Y축이 아니게 됩니다. 즉 이 8-7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Principal Axis of the Polarization Ellipse 이런 애들이 이제 Principal Axis겠죠. 이런 Principal Axis가 will not coincide with the axis of the coordinates 이렇게 X축이나 Y축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값들 대입해보면서 구해보면은 8-7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한번 읽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We note here that the electromagnetic wave radiated by AM broadcast station from their antenna towers are linearly polarized with the E field perpendicular to the ground. AM 브로드캐스트면은 라디오 방송 중에 하나인데 이 AM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에 대해서 직각으로 linearly polarized 된 이 필드를 가진 이런 웨이브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for maximum reception of receiving antenna should be parallel to the E field that is vertical. 따라서 이때는 이런 AM 신호를 잘 받으려면은 안테나가 세로로 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M 방송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를 펼쳤을 때 안테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할 수 있죠. 그때 이렇게 위쪽으로 향해야지 가장 잘 수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시그널 on the other hand are linearly polarized in the horizontal direction. This is why the wires of rooftop TV receiving antennas are horizontal. 제가 구글에다가 옛날 TV 안테나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예전 TV 안테나는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었습니다. 네, 이게 예전 TV 안테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이 부분은 안테나를 높이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안테나입니다. 보시면 안테나가 다 지면이랑 평행한 면에 속해 있습니다. 즉 이것도 가로축이고 얘네들도 다 가로축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Television signal on the other hand are linearly polarized in the horizontal direction. This is why the wires of rooftop TV receiving antennas are horizontal. 안테나가 horizontal이고요. 그 다음에 the waves radiated by FM broadcast station are generally circularly polarized. Hence the orientation of FM receiving antenna is not critical as long as it lies in the plane normal to the direction of signal. FM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circularly polarized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이 FM 신호가 이런 식으로 오고 있으면은 안테나가 이렇게 신호와 같은 축만 아니면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딱 신호와 평행하지만 않으면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8-3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Example 8-3 Prove that a linearly polarized wave equation can be resolved into a right-hand circularly polarized wave and a left-hand circularly polarized wave of equal amplitude. A linearly polarized plane wave. 그러니까 linearly polarized plane wave가 하나 있을 때 얘가 can be resolved into a right-hand circularly polarized wave와 left-hand circularly polarized wave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네요. 우선은 linearly polarized plane wave 한번 적어보면은 이 필드 적어보면은 얘가 크기는 E0라고 하고 방향을 AX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linearly니까.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J KG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right hand circular이랑 그 다음에 left hand circularly 얘네도 각각 써보면은 일단 진폭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right hand의 경우에는 E10 방향은 AX 방향 2에 마이너스 JKG 플러스 AY E10 진폭 서로 같아야죠. circularly니까.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JKG인데 right hand가 되려면은
이 두 번째 AY 방향이 아까 90도만큼 느렸어야 됐죠. 90도만큼 느린 거니까 2의 마이너스 J 2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이거 다시 써주면은 마이너스 J죠. 따라서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J라고 딱 써주겠습니다.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진폭 가진 레프트 핸드 한번 그려볼게요. AX 210 2의 마이너스 JKG AY 210 2의 JKG 90도만큼 빨라야 되니까 2의 J 2분의 파이 2의 J 2분의 파이면은 이거 그냥 J입니다. J. 따라서 플러스 J 이렇게 써주면은 이거 두 개 합치면은 뭔가 이런 형태가 되죠. 실제로 합쳐보면은 이제 이 부분 서로 지워주고 결국에는 이 이제로가 이원 제로의 두 배가 되면은 서로 같아지겠죠. 따라서 이거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이원 제로가 이제로의 절반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이원 제로 대신에 2분의 2제로 2분의 2제로 2분의 2제로 2분의 2제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각은 라이트 핸드, 레프트 핸드 만족하면서 합쳤을 때는 이렇게 리니얼리 폴라라이즈드가 되겠죠. 답이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답이랑 비교해 보면은 라이트 핸드 서큘러리, 레프트 핸드 서큘러리 각각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J가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J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원래 진폭의 절반 2분의 1 이렇게 있죠. 따라서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자기학이란 과목 배우기 전에 뭐 살면서 편광이란 말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편광 렌즈가 어떻고 뭐 중학교 때 편광판 가지고 실험도 해봤었고 근데 그때마다 편광이 정확히 뭔지 좀 정확히까지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 문장을 잘 음미해 보시면은 이제는 편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8-2.3까지 오늘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8-3 플레인 웨이브스 인 로시 미디어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